앞으로의 전망도 그닥 밝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9일 왜 일본은 IT 후진국이 되어 버렸는가라는 기사에서 중국인들은 시장에서 야채를 사거나 버스를 타거나 포장마차에서 밥을 먹거나 심지어 쇼핑조차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말하며 과학기술에선 일본이 선진국일지라도 IT 부문에선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본의 기술 쇠국으로 좋은 기술을 만들어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쳤고 얕은 인터넷 보안 의식으로 IT 기술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인터넷망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보안이 제대로 한 데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다 강조하며 IT 관련 인력이 현재도 22만 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기술자에 대한 대우조차 좋지 못하니 IT 부문에서의 인력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 기사를 인용보도한 일본 언론사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치안이 안 좋은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안전하기 때문에 확실히 보안 기술이 뒤떨어질 수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정신승리하며 기사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뉴스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모두 현금주의. 일본은 재난으로 정전이 발생하면 전자화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포기할 수 없다. 모바일 결제가 IT 선진국 여부의 기준이라고? 중국에서 위조 지폐가 횡행하니 그런 거겠지. 일본은 지폐 위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집안은 대정전 사태만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IT 쪽에서 일본은 동남아보다도 못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딱히 재난 때문에 현금만 사용한다는 것도 변명인 게 일본이 지진이나 쓰나미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일본만큼 위험한 나라도 많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IT가 발달하고 있고 지금 일본의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IT의 젬병엔 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임이 일본 시장을 버리는 순간 거의 경제 마비 수준의 타격이 오는 게 사실 아니냐? 일본은 하드웨어 쪽에 뿌리가 깊지 소프트웨어 쪽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국의 고급 IT 기술이 국내에 유입되질 않으니 계속 갈라파고스화되는 거지. 중국이나 미국 기업이 하는 서비스 외에 일본 기업이 하는 서비스는 기억나는 이름이 없다. 생각해보니 진짜 존재감 없네. 사실 찾아보면 중소기업들이 하는 서비스도 몇몇 있긴 하다. 다만 서비스 질이 좋지 못하거나 마케팅이 안 돼서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저렇게 말하니 진짜 원시인이 된 느낌이네. 중국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반화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니들이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다. 확실히 중국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의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지. 우린 아직도 현금이나 들고 다니고 있고. 효율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전부 안 좋은 방향으로만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지. 낙하산 이과계열 공무원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그렇지. 정말 실력 있는 인간은 대우도 못 받고 돈도 못 버는 게 현실. 아니 애초부터 장관부터가 USB를 아냐 모르냐로 논란이 생기는 나라인데 뭔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냐? 무조건 노력과 근성만 따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거지. 일본처럼 디지털화를 악어로 취급하는 나라도 드물걸? 다른 쪽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무리한 결과 IT 쪽엔 관심을 두지 못한 거지. 한국 따라가기에도 바쁘다. 변명질 좀 그만해라. 뭔 치안이 어쩌고 재난이 어쩌고. 그냥 기술이 뒤처진 거고 앞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정신승리 못해 안달이냐? USB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하는 나라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일본에 인터넷이 깔려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옛날에는 기술을 누구보다 앞장서 선도했던 나라였는데 언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한국, 중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뒤떨어진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규제, 그리고 규제. 진짜 그놈의 규제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지. 규제만 적절히 풀어줬어도 중국한테 저런 말 들을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멋진 특전사 요원들의 모습이 올라와 그에 대한 반응을 번역해보았습니다. 관련 전문 용어에 대한 번역이 다소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응 보시겠습니다. K5가 보이지 않는 게 조금 놀랍긴 하지만 특수전 사령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놀라운 건 아냐. 저기 K5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 있는데 네가 보질 못했나 보네. 이 친구들 엄청 치명적일 것 같아 보여. 엄청 치명적일 것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엄청 치명적이야. 저런 모습이 특수전 부대에서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아 보이네. 검은 유니폼과 MP5의 콤보는 절대 질리지 않는 조합이지. 여기 사진 몇 개 더 있어. 5셀짜리 넥라이트를 부착하지 않았다면 그건 좀 구식이지. 잘 부착 가능한 바톤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모든 요원들의 총에 RMR이 달려있어. 그걸 사용하는 요원들을 내가 아주 많이 봤다고 말 못하겠어. 왜 모두 서프레서 소음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난 항상 소음기야말로 전반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총구용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건 크고 무거우며 총의 본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게 좀 있거든. 특히 은밀한 습격이 필요할 때 스리러그를 장착한 SMG를 다루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지. 한국에선 병력이 의무야? 내가 같이 근무했던
한 한국인 해병은 실제로 우리가 같이 훈련 필드에 나와 있을 때 소집 통지서를 받았어. 잠깐. 그럼 그 친구는 한국계 미국인인 미국 해병이었는데 한국에서 입대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 정확해. 하지만 그는 한국군에 입대해야만 하진 않았어. 왜냐면 그는 이미 미국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지. 생각해봤는데 한국 군대에 백인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없었어. 난 한국에 이민 가서 애도 낳고 한 백인들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하지만 한국 군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 그냥 생각났었어. 나 한국인 친구 한 명이랑 보병학교를 같이 갔는데 그 친구 평발이라서 한국 해병대에 들어갈 수 없었어. 하지만 미국 해병대는 그런 거 상관 안 했지. 한국 해병대는 무지막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베트남에서의 얘기만 봐도 미친 수준이야. 나 베트남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말이 전쟁을 겪은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이 한국 해병,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면 덜덜 떨 정도로 무서워한대. 왜냐면 그들은 무자비했고 전투에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야. 병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하지만 병력 의무는 사회적으로 의무로 여겨지며 많은 한국계 외국 체류인들과 이중 국적자들도 소집 요구에 직면하게 되지. 그들은 항상 제일 멋진 것들을 가지고 있어. 솔직히 난 허리에 차는 사이드암 무기로 레드도트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군부대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칠레의 특수부대가 RDS를 장착한 베레타 PX4랑 글록 19를 사용하고 있어. 좀 있긴 하지만 드물긴 하지. 스웨덴 기동타격팀 요원이 그의 둘둘식 총기에 T1을 장착한 걸 봤는데 멋지더라고. 아래말 앞뒤 양쪽 모두에 철로된 조준경이 있는 거야. 저거 멋지네. RDS로 같이 볼 수 있도록 전후방 모두 시야 확보가 되는 거지. RDS의 마운트 부분이 후면 시야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슬라이드의 전면 시야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 나 저 마운트 위 자세한 것들을 아는 게 필요해. 난 항상 저 헤드폰에 대해 궁금했었어. 헤드폰의 출현으로 이제 헬멧은 머리를 덜 덮게 됐잖아. 저 헤드폰은 헬멧과 유사한 종류의 방탄재료로 만들어진 거야? 아님 저걸 씀으로써 군인들에겐 단지 보호되는 부분이 더 줄어든 것뿐이게 된 건가? 헤드폰은 방탄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보호가 덜 되는 거지. 하지만 정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헬멧은 권총과 파편에 대해서만 방어가 유효해. 소총으로 머리를 맞으면 헬멧을 쓰고 있더라도 고꾸라지지. 비록 이런 것도 서서히 바뀌고 있긴 해. 보호 밀처 높이가 좀. 하지만 그래도 아래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니 멋지긴 하군. 나 저 친구들과 같이 일해본 적 있는데 꽤나 멋진 사람들이야. 그것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해선 들어갈 순 없고 우린 공동으로 가끔 협업을 했어. 유능한 친구들이야? 당연하지. 난 특수전부대원은 아니니 오해하진 말고. 그들이 쓴 헬멧이 멋져 보여. 저 헬멧에 대해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심하게 맞춤 제작이 된 FAST의 하이컷 방탄 헬멧이야. 전 세계 특수전부대들 사이에서 꽤나 흔히 사용되지. 왜냐면 가볍고 쉽게 맞춤 제작이 되거든. 상대하기 쉽겠군. 그들은 헤드폰을 쓰고 있으니 그냥 뒤로 몰래 다가가서 해치우면 돼. 오, 저렇게 올블랙으로 무장한 거 정말 오랜만에 봐. 엄청 마음에 든다. 검정색 멋지지? 매우 매끈해. 벨트 뒤쪽 달려있는 파우치 안에 뭐가 들은 거야? 파이어라고 써져있는 빨간색 버튼이 보이는 거 말이야. 저 친구들이 소말리아 근처 피라벤 자국 선적에서 작전 펼치는 걸 봤는데 장난 없어. 그거 아마 특전사가 아니라 UDT일 거야. SWC는 육군이고 UDTC는 해군이지. SWC는 유엔에서 부여한 임무의 일환으로 수단에 배치됐는데 몇 번의 발역전이 있었지. 너 한국의 C를 말하는 거야? 2011년 아덴만에서 있었던 한국 화물선 탈환 작전은 아마도 한국 UDTC의 해적 퇴치 작전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일 거야. 헬멧이 갈수록 작아지는군. 난 어두운 유니폼에다 장비들을 모두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항상 마음에 들어. 그래서 만약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저 사람들이 투입되는 거야. 미안, 난 특수부대, 특수가 뭘 뜻하는지 몰라서. 근데 우리 엄마께서 날 특별하다고 말씀하시긴 해. 일당 100의 군인,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요즘같이 혼란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이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반응 마치겠습니다. 해외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 시장 내 일본 맥주 97%, 일본 자동차 57% 판매 감소 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기사를 요약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양국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일본 제품들의 판매가 급락하고 있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은 일본 맥주와 일본 자동차 판매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 맥주의 경우 작년 8월에는 전량 소진된 국가 대조적으로 올해는 97%나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 자동차의 경우 57%의 판매량 감소를 보였다. 한국의 토요타 판매량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542대였으며 혼다의 판매량은 81% 감소한 138대였다. 이 내용 추가로 기사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의 배경과 일본의 항공편의 축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최근에 발생한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총탄 한 발과 협박 편지를 받은 사건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한국인들이 술까지 불매할 정도라면 그들이 이번에는 정말 진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 지역마트에서 일본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 홈플러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나라의 맥주들이 있지만 확실히 일본 맥주는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귀찮습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것과 상점에서 구매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세계의 모든 비즈니스들은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지요. 특정 제품이 앞으로 안 팔릴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업자라면 뭐하러 그런 제품의 재고를 갖추면서까지 돈을 날려버릴까요?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성향들이 사업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이미지나 평판도 생각해야 하지요. 각 상점들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인데 수요가 얼마나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이러한 바보 같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상점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최선의 구매를 할 수가 없었지요. 이런 것은 자유시장에서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드네요. 그게 바로 자유시장의 모습이야. 불매운동 또한 자유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상점 또한 자유시장에 대처하는 행동이라고. 이가 어떻게 불매운동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유시장에서 보여주는 현상이 맞다는 건 분명하지. 바로 그겁니다. 저놈은 경제의 지원도 모르는 놈 듯합니다. 당신이 가는 모든 상점에는 당신이 원하는 게 다 있나 보죠? 만약 당신은 상점에 당신이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면서 불평하십니까? 만약 상점에서 수요가 너무 적어서 제품을 취급하지 못합니다. 다른 상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자유시장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실 겁니까? 사업이란 것은 주로 대부분의 고객이 원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민족주의자가 아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일본을 가든지 일본 맥주를 마시든지 당신의 결정입니다. 이 불매운동이 당신에게 멍청해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믿음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바보 같은 일이 아니지요. 일본 맥주는 판매대회에 있을 자격도 없을 정도로 별로다. 나는 유럽 맥주를 선호하지만 곧 하이트를 마실 거다. 하이트요? 재밌군요. 일본 맥주는 하이트나 도찌개 찐이죠. 하이트가 낫다고 말하지 않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이트가 아사히보다 더 낫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일본 제품에 대해 열광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97%나 되는 일본 맥주 소비 감소와 57%의 일본 자동차 판매 감소는 말씀하시는 내용과 맞지 않지요. 당신 말대로라면 맥주 판매는 애초부터 사지 않았을 테니 감소도 하지 않았겠지요. 카메라는요? 저는 일찍 카메라를 라이카, 삼성, 고프로 같은 것으로 배치한 것을 못 본 것 같네요. 대부분의 주요 카메라 제조업체가 일본이라 이것을 대체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으로 카메라 시장이 축소되고 있죠. 지자나 전문가들은 고급 카메라가 필요할 테니 중국 카메라를 구매하여 일본 기업에 이익을 막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아마 새로운 장치를 구입한 사람들은 일본 제품 외에 대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미 소유한 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들었긴 했는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긴지는 모릅니다.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장기화되고 있는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 제품들의 판매량 급락에 대한 반응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